이 시간은 성경의 땅 요단 동편 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산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은 신명기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요단강 계곡지대를 중심으로 서쪽 편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라바, 그렇죠? 아라바와 그 다음에 산지와 그 다음에 셰펠라와 그 다음에 해안 평야지대, 그리고 네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요단강 계곡지대 아라바를 중심으로 이 동편 산지는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그 아르논강, 여기가 아르논강인데 아르논강을 갖다가 건너서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해서 이 헤스본 왕 그 시온을 물리치고요,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이 땅의 비옥함을 보고 이 땅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이제 분배를 받아서 두 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이제 이 땅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 갓 지파가 분배를 받고 브나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제 바산 땅을 분배를 받으면서 요단강 동편 땅도 이렇게 분배가 되긴 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요단강 동편 산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약속의 땅의 그 범위의 약속에는 안 들어갔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땅의 요단강 동편 산지를 알아야 이스라엘 땅과의 관계 이런 걸 갖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동편 산지를 보면 이 요단강 계곡지대로요. 요단강 계곡지대로 흘러 들어오는 이 요단강 계곡지대잖아요. 그 계곡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 야르묵 계곡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야르묵이라는 그 계곡이나 야르묵 강은 나오지 않는데 여기 이제 야르묵 계곡이 이제 하나 있어서 바산, 그 북쪽은 바산이고요. 그다음에 야르묵 계곡의 이제 그 남쪽은 이제 길르앗이라는 명칭의 산지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야르묵 계곡이 있다는 거 하나 아시고요. 그다음에 그 암몬성에서부터 이렇게 그 물이 흘러가지고 날아가는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야복강이 있어요. 그리고 야복강이 있고, 야복강이 이제 이 요단강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아주 그냥 깊은 계곡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그래서 야복 계곡이라고도 합니다. 야복강 또 야복 계곡. 그래서 그 야복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양 옆에 있는 걸 이제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땅을. 그래서 이쪽을 이제 뭐 북부길르앗, 이쪽을 남부길르앗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쪽을 상부길르앗, 뭐 하부길르앗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북쪽을 갖다가 이제 지리학으로 볼 때는 이제 위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해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강이 하나, 계곡이 하나 있고 강이 있는데 이게 그 아르논 강이 아르논 강. 그래서 길르앗 산지는 아르논 강까지, 아르논 계곡까지를 길르앗 산지라고 해요. 그래서 야르묵 계곡부터 이 그 아르논 계곡 사이까지를 갖다가 길르앗이라는 지리야 저그 명칭으로, 지리적 그 명칭을 쓴다. 그다음에 야르묵 계곡 북쪽은 바산 또는 골란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염해의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계곡 강이 있어요. 이걸 세렛 또는 제렛 또는 지금은 이제 와디 알 헤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제 세렛 시내가 있는데 이 세렛 시내와 아르논 계곡 사이의 땅을 갖다가 모압 산지라고 불러요. 모압 산지. 그리고 이제 아르논 계곡, 아니 그 세렛 시내, 세렛 계곡부터 더 남쪽에 있는 이 산지, 이 산지를 에돔 산지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 계곡지대 아라바를 중심으로 동편에 동쪽에 이제 높이 솟은 산지가 있는데 이 에돔 산지는 한 1700m, 1800m까지 높은 지역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압 산지는 한 1100, 뭐 그 1200, 뭐 이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이 길르앗 산지도 이제 높은 곳은 높고 이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형국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계곡 강 네 개의 이제 계곡 강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야르묵 강, 성경에는 안 나온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야복강, 그렇죠? 어 요단강, 그 하요단강의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야복강이 있겠고요. 야복강. 그 다음에 여매의 중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르논강, 아르논 계곡, 그리고 여매의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세렛강, 세렛시내. 그래서 이 네 개의 계곡, 야르묵 계곡, 야복 계곡, 아르논 계곡, 세렛 계곡, 세렛강, 뭐 이런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형이 갈라지고 그 부르는 명칭을 바산 또는 골란 북쪽에, 그 다음에 길르앗을 이제 야르묵부터 아르논까지를 길르앗 산지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르논부터 세렛시내 사이를 모압 산지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 세렛시내 남쪽으로는 에돔 산지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네. 예,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한번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 산지의 지역의 경계는 이제 네 개의 계곡, 강으로 표현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르묵, 야복, 아르논, 세렛. 야르묵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명칭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으로 보려면 제일 북쪽에 바산 골란, 그렇죠? 야르묵 위쪽이죠. 그 다음에 길르앗은 이제 야르묵부터 이제 그 아르논 계곡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야복 계곡이 있는데 그 야복 계곡을 중심으로 뭐 상부 길르앗, 뭐 하부 길르앗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북부 길르앗, 남부 길르앗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압 산지는 이제 아르논 계곡부터 이 세렛시내 사이, 여기가 모압 산지라고 부르 모압 산지. 그 다음에 에돔 산지는 그 이제 세렛시내 남쪽으로 에돔 산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보면 이제 야르묵 계곡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갈릴리 바다 밑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야르묵 계곡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돼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야르묵 계곡인데, 야르묵 계곡은 길르앗 산지하고 바산 골란, 바산 산지를 구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요단강 동편 산지는 북쪽으로 올수록 낮아진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산 골란에 오면은 좀 이제 해발고다가 낮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10m니까 210m인 걸 보다는 이제 지형적으로 높은 곳인데, 여기가 고입 평탄면이기도 하고 이렇게 평평한 그 땅으로 밀밭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바산이라는 곳이 상당히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라 바산의 암소들, 그러면 이제 아주 비옥한 거의 대명사로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야르묵 계곡이 있다. 그리고 야르묵 계곡은 길르앗 산지하고 바산 골란을 갖다가 나누는 경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헬몬산이 이제 높은 있죠. 2,814m로 이제 높은 그 산지긴 한데요. 그 아래쪽에 이제 바산, 골란, 바산 또는 골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바산 골란이라는 지리적 명칭이 있고요. 야르묵 계곡, 지금 더 자세하게 나는데 야르묵 계곡, 하요단강, 상요단강,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다라는 그 좀 지리적인 어떤 구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산에 대해서 풍요로운 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뭐에 소의 젖기름, 양의 젖과 또한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의 뭐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며 하면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바산의 어떤 아주 그냥 좋은 소산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황소가 나를 알았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돌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소들이 이제 있는 지역이 이제 그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이 바산이라는.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의 어떤 부류가 있는데요. 이 소를 키우는 곳이 가장 비옥한 곳, 풀이 많고 한 곳에, 비옥한 곳에서 소를 키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양, 염소를 키우는 목축하는 베두인들, 그 목자들은 소보다는, 그 소를 키우는 장소보다는 좀 이렇게 풀이 좀 덜한 곳, 그들은 이제 스텝 지역 이런 곳에서 이제 양, 염소를 키운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진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것이 없는 양, 염소도 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키우는 게 또한 낙타를 키운다고 합니다. 낙타. 이 낙타는 아주 그냥 가시로 만들어진 가시풀, 이렇게 막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가시풀도 먹고 사는 그런 그 형국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시를 먹는다 그랬을 때 진짜 먹을 거야 되는데, 진짜 낙타가 가시를 갖다 씹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것도 보고 동영상도 찍어놓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소를 키우는
소를 키울 수 있는 이 바산 지역은 아주 그냥 비옥함의 대명사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그 북이스라엘의 풍요롭고 했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을 표현할 때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말을 갖다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러나 또 귀족들 아주 부유한 부유층에게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한 일을 갖다가 외칠 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비유를 했고요. 바산의 암소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하죠.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의 어린 양. 그래서 바산은 이렇게 아주 그냥 비옥함의 대명사로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바산 땅을 갖다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옥했고 그 정복하는 그 기간 정복 전쟁을 하는 기간이 우기 초입에 해당해서 아마 비가 내리는 살짝 내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풀이 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때가. 그래서 이 바산 쪽을 갖다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그 분배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의 이제 북부 지역을 이제 갓 지파가 분배를 받고요. 길르앗의 남부 지역을 갖다가 르벤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바산 곤란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제 바산을 차지하고 있고 이 경계 지역인 시리아하고의 국경지대로 이 남쪽은 그 동쪽은 이제 시리아 땅이고 이쪽으로 가면 또 다메섹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 이제 이거는 경계 지역에서 바산 골란 그 경계 지역에서 이제 그 전망대에서 찍은 거고요. 저쪽 넘어가 이제 다메섹 시리아 땅으로 다메섹 가는 그쪽의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산에 이제 그 높은 곳에 이제 평평한 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밀밭을 경작할 수 있는 아주 넓은 땅의 모습이고 이제 평지의 모습이죠. 평지. 그래서 이제 이런 바산이 비옥한 땅의 대명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바산의 경계가 이제 야르묵 계곡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야르묵 계곡이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 편이 바산 골란 쪽이고 이쪽이 이제 길르앗 쪽이에요. 그래서 계곡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오겠죠.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결국은 이제 그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을 본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길르앗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바산이고 이게 이제 야르묵 계곡이고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내려가면서도 이 충분히 보면서 지형을 익혀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야르묵 계곡 에 있는 그 다리죠 옛날에.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이제 바산 골란도 이제 요르단에서 관리하고 했던 그 시대 뭐 시리아 쪽이랑 해가지고 그때는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경계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철도를 통해서 건데 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이 남아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야르묵 계곡 여기 바산이 시작되는 지역이고요. 이쪽이 이제 길르앗이 시작되는 지역이고 요 사이가 이제 야르묵 계곡이죠. 흘러내려와서 요단강과 만나는 그런 모습. 이게 요단강 계곡지대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요단강 계곡지대고 이게 앞에 올라가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야르묵 계곡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과 만나는데 그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를 중심으로 동편 산지를 볼 때 이 야르묵 계곡의 북쪽은 바산 땅이라 해요. 바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은 길르앗으로 보이는 길르앗 산지다. 길르앗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야르묵 계곡이 있고 이쪽은 바산 땅, 그 다음에 길르앗 지역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이 길르앗 북부, 이쪽은 길르앗 남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단강 계곡지대는 아라바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형을 좀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길르앗 지역이나 이제 뭐 바산은 바산랑 옥 이런 정도만 나오고 그렇게 많이 뭐 애들의 이렇게 그렇게 뭐 유명한 지형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길르앗에는 이제 길르앗 라못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이 나오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죽는
그런 장면에 이제 길르앗 지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베스 길르앗도 나오죠. 야베스 길르앗은 이제 나중에 그 사울이 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죽었을 때에 벳산의 성벽에 이제 시신이 이제 걸리죠. 목은 이제 잘라가지고 블레셋 땅을 가져갔고, 그래서 이 길르앗 라벳 사람들이 가서 밤새도록 이제 요단강 계곡들을 지나서 벳산 성벽에 있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치러줬던 그 길르앗 야벳 사람. 그 다음에 또 요단강 계곡지대 사이에 있는 아벨 무올라, 이것도 이제 엘리사와 관련된 지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하나임, 브니엘, 뭐 숫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데, 이 이제 마하나임, 뭐 브니엘, 이거는 이제 야곱과 숫꽃, 그다음에 뭐 아담, 그러니까 그 마하나임, 브니엘, 숫꽃은 이제 야곱과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지명이기도 하고요. 이 마하나임은 또 이제 나중에 가면은 다윗이 피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피하기도 했던 왕궁을 잠시 삼았던 지역이 마하나임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요 아담은 요단강 계곡지대에 있는 걸로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요단강 물이 쌓여가지고 이 밑으로 그 물이 이제 마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갔던 그런 지역에 등장한 곳이 아담입니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길르앗 지역의 어떤 그 지명 자체는 그게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야복강의 모습이에요. 야복강이 이제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야복강의 모습이고, 요것도 야복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이게 지금 흘러내려가는, 이쪽으로 아니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건가, 이렇게 흘러내려온다고 본다면 이제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이제 서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계곡지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뭐냐, 위의 사진은 이게 이제 길르앗 산지로서 여기 야복강이 이렇게 이제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상부 길르앗, 북부 길르앗이고, 이쪽이 남부 길르앗, 뭐 하부 길르앗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모습은 지금 이게 텔숲꽃 모습이에요. 네. 텔숲꽃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에서 이제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모습으로 요단강과 이제 합류되는 지역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요단강 그 이스라엘 쪽에서 찍은 건데,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쪽이고요. 이 요단강 계곡지대 자체는 지금 요르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저 건너편은 요게 이제 야복강 계곡지대예요. 야복강 계곡지대. 숫꽃텔은 안 보이지만, 지금 사진 안 보이지만 이 어간에 이제 숫꽃텔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 이제 그 옆에 그 요단강 그 계곡도 들어오기 전에 길가에 이제 숫꽃텔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건너편에서 본 그 길르앗 산지죠. 이쪽은 이제 상부 길르앗 또는 북부 길르앗, 그 야복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이제 하부 길르앗, 남부 길르앗,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본 게 야르묵 계곡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야복강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아르논강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바산 골란이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이 지금 길르앗이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부 길르앗, 여기 하부 길르앗, 이렇게 된다고 보신다면 어차피 이제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이 땅을 갖다가 정복하던 두 지파반이 좀 분배해 달라 그랬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 두 지파반이 살게 됐는데, 자, 이 두 지파반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피성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살아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까지는 이제 거기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지나면 이제 죽으면 이제 죄가 없이 해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도피성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참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분배해달라서 분배해준 땅이지만, 하나님이 일단 허용하신 다음에는 요단 동편에 이제 세 개의 도피성을 두는데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에다가 이제 각각 이제 두죠. 그래서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은 이제 갓 지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바산 골란은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바산 골란에 이제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골란이 있죠.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셀은 과연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있고 하긴 하지만 이 지역을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그 경계를 갖다 한 건 뭐냐면 여기가 야복 계곡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야르묵 계곡이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계곡을 넘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은 이 지역을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곡을 넘어가다가 또 그렇게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계곡을 막 이렇게 넘어서 막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세 군데에 나누어서 이렇게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그건 동편산지도 마찬가지인데 동편산지도 이 갈릴리 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셨던 그 도피성은 이제 야베스 여기 있죠.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를 했다 중심으로 해서 준 도피성은 세겜이 있죠.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을 준 건 헤브론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렇게 계곡들 내지는 산지로 경계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곳곳에 이제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에 이제 도피성을 두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을 두셨다는 거, 그것도 참 감사하고요. 요게 이제 계곡들과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형국의 도피성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아르논 계곡이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이제 길르앗이라 그랬죠. 그리고 길르앗 남부가 되겠고, 이제 아르논 계곡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례 시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매라고 친다면 여매의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걸 아르논 계곡, 아르논 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매의 남쪽 부분 흘러 들어가는 게 세례 시내. 그리고 그 앞에 소알이 있죠. 세례 시내 앞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아르논 계곡을 갖다 보시고 세례신을 보시면 이제 아르논 계곡과 세례신의 사이를 모압 산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 계곡을 갖다가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야복강도 보고 이제 야복 계곡도 보고 그 위에 이제 야르묵 계곡도 봤는데 아르논 계곡을 갖다 한번 보여드리면 하류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이쪽이 여매면 아르논 계곡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르논 계곡이 이렇게 흘러놓으면 여기는 산지고요. 여기는 산지고 산지면서도 여기 고위 평탄면입니다. 높은 지대 이렇게 평평한 땅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부터 이제 쫙 해서 점점점 땅이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지형도를 보면 그래서 이 하류로 내려왔을 땐 진짜 깊은 계곡이에요. 깊은 계곡이 돼가지고 이 하류 쪽에서는 건너가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류나 상류에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요. 왕의 대로도 이제 이쪽 중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아르논 골짜기예요. 이게 이제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제 여매 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길르앗 남부 지역이고요. 이쪽은 이제 건너가면 모압 지역이죠. 그래서 아르논 계곡 이렇게 있는 건데 이쪽 방향이 이제 여매 쪽이고 서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중류 쪽에 지금 여기서부터 중류 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왕의 대로 그걸 갖다가 다시 또 그 위에 다시 또 이제 지금의 이제 도로 신약 시대도 그 섞였고 지금의 도로가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댐 앞으로 이렇게 건너가지고 지금 댐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해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는 이게 왕의 대로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이 왕애들을 건너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댐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물이 흘러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흘러오니까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이 동쪽이라는 얘기가 여기 남쪽이 돼서 이쪽으로 가면 모압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길르앗 남부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르논 골짜기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성지 답사를 가시면 저는 이제 좀 약간 위험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다니는 김에 버스도 다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뭐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하시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만 한번 보고 가는데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한번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건너면서부터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르논 계곡을 한번 건너보는 것도 그렇죠. 버스 타고 건너보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류에는 길이 있어요. 중류에는 이렇게 건너갈 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지만 하류에는 이렇게 깊습니다. 이렇게 깊어가지고 도저히 건너갈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뭔가 계곡을 건넌다는 건 상류를 건너거나 아니면은 하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시대들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광야 38년을 건넌 다음에 세례시내를 건너기 전에 계수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세례시내를 건너는 것도 하류 쪽을 건너는 게 아니라 중류 아니면 상류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세례시내 가서 한번 보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아론 골짜기에서 여기도 이제 트레킹을 하기도 하죠. 물이 흘러나오고 하기 때문에 트레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르논 계곡이 있고 아르논 계곡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례시내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모압 산지다. 그래서 모압의 수도 길하레셋 또는 길모압이 있는 지금은 이제 케락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십자군 성자가 있는 케락인데 여기가 이제 모압 산지. 그러니까 계곡을 외우셔야 되고요. 세례시내 그다음에 아르논 계곡을 외우셔야 되고 그 사이가 모압 산지다. 근데 모압 산지인데 이쪽에서 보면 산지로 다 보이죠. 계곡지도. 근데 위에 오면 거의 이렇게 높은 곳에 평평한 땅이고 평평한 땅이라고보다 이렇게 이제 고유의 평평면에서 이제 양념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압 산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무슨 대명사냐면 모압왕 메사는 양치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양념소 치기에 아주 특화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압 산지는. 이제 지금의 현대 지도에서 여기가 이제 와디 무집이라고 써 있죠. 여기 이제 아르논 계곡이고, 요게 이제 그 와디 알 헤사라 해가지고 이제 세례 시내예요. 그래서 요 사이가 이제 모압 산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압 산지. 그리고 모압 산지 이제 여기 중심에 고대 그 구약 시대에는 길 하레셋 내는 길 모압의 수도였고요. 지금은 이제 케락이라고 부릅니다. 부르고 이제 케락성이 있는데 좀 더 이제 확대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모압이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도 그 가물면 여기 이제 리산반도가 이렇게 이제 있죠. 리산반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물면 여기가 이제 길이 생긴다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렇죠.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쪽 베들레헴에 사는 이제 그 나오미 그다음에 엘리멜렉 그다음에 두 아들 말론 기룬 살다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모압 산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모압 산지를 딱 건너다 보니까 보입니다. 보이는데 보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먹을 게 있어 보여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엔게디로 해가지고 내려와 앞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와서 아마도 모압에 와서 거하지 않았는가. 거한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도 죽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 둘하고 이제 룬만 아까 그 나오미만 남았을 때 이제 오르반은 보내고 이제 룻이 개종을 해서 어머님의 신을 믿겠다 해서 다시 또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연결한 룻의 사건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모압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나중에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간 지형을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지리를 이해한다는 게 성경의 이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모압 동편 산지 아니 그 요단강 동편 산지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모압 길 하레셋의 어떤 수도 모압의 수도였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모압 산지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념소 치는 그런 것에 최적화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길하레셋 자체 여기에는 이제 십자군 시대의 성체가 지금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십자군 시대의 성체지만 그 밑에의 터는 뭘까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그 텔로서 그 시대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곳에 또 이제 성체를 세웠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여호사밧과 그렇죠? 여호사밧과 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전쟁하러 모압으로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물이 없어서 막 고민을 할 때에 엘리사를 불러다가 샘을 파서 물을 주시는 그런 전쟁의 배경이 지금 이
모압, 여기에 배경으로 지금 전쟁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열왕기 3와 3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모압의 수도인 그 모압 땅에서 길하레셋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이제 열왕기 3장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여기 요단강 계곡지대고 서쪽에서 찍은 거죠. 이쪽을 찍은 건데, 세례 시내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르논 계곡이 이렇게 있으면 길 모압이 여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아마도 어딘가로 해서 건너갔을 거예요. 건너가서 길 모압, 그래서 모압 왕한테 가서 자기 부모를 맡기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시는가 그걸 기도하면서 깨닫기까지 이 길 모압에다가 그 모압 왕에게 이제 부모를 맡겼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요새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는데, 여기 마사다가 있는데, 여기 마사다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메추드. 그래서 이제 요새라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기도했다고 이제 그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 모압 쪽에 이제 요새에 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마사다 쪽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마사다 기도할 때에 이제 갓 선지자가 와서 너 왜 여기 있냐?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유다 땅에 들어가서 사울을 이제 피해 다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이때 다윗 사건 중에 이 길 모압과 연관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지형 자체를 이해한다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모압의 수도 길 모압, 길 하레셋 기억하시고, 세례 시내하고 아르논 계곡 사이에 있는 게 모압 산지다. 그리고 이제 룻기의 배경이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례 시내가 흘러내려온 그 밑에 이제 소알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아르논 요단강 계곡지 설명할 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이제 사해 남쪽 지대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소알은 살아남았다. 아직 비옥한 땅으로 남아 있다. 그런 거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례 시내 남쪽으로 보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에돔 산지죠. 에돔 산지. 그래서 에돔 산지의 수도는 보스라입니다. 보스라. 이 정도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아라바로부터 여기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높이가. 이거는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찍은 사진 건데요. 여기가 그 세례 시내고요. 여기가 이제 아르논 계곡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압 산지, 여기는 길 하레셋, 길 모압이고요. 그다음에 세례 시내 남쪽으로는 이제 에돔 산지가 쭉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돔 산지의 수도가 이제 보스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기는 정치적 수도라고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종교적 수도 셀라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도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라바 쪽에 보면 분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렇죠?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지나가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라바 계곡지대하고 여기 산지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는 에돔 산지고, 에돔은 높은 곳에 사는 걸로 표현되잖아요. 낭떠러지 살고 하는 그런 에돔의 모습입니다. 네. 자, 세례 시내 부분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례 시내 이제 이렇게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 시내도 하류에 가면 이렇게 깊은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하류에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거나 북쪽 남쪽에서 건너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시내를 건너가는 것도 중류나 상류에서 건너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산지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에돔 산지의 보스라 수도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 보스라 위치입니다. 보스라의 어떤 텔이 있을 텐데 지금 발굴은 하나도 안 해놨죠. 이게 이제 에돔 산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도의 모습을 보시고요. 좀 큰 지도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와디알 햇사, 여기 이제 세례 시내고, 이 밑에가 이제 그 에돔 산지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만약에 그 성지를 가시면 저는 보통 이제 그 페트라를 무조건 가요. 페트라를 갔다가 이제 페트라를 갔다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뭐 광야의 사막대로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케락을 보기도 하고요. 한번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안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와서 이제 아르논강을 본 다음에 다시 해서 암만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여정을 이제 대부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인 성리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페트라까지 갔다가 왕의 대로로 올라와서 이제 타필라 쪽으로 가서요.
이 이제 가다가 가서 이제 여기 보스라를 이제 보죠. 보스라하고 셀라를 갖다가 이제 조망을 하죠. 그 경계에서.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요단강 계곡제 내려가는 아주 그냥 그 좀 이렇게 비탈진 길이 있어요. 길을 가다 내려가서 요단강 계곡 내려가서 소알 지역을 보고요.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여기 이제 로세 동굴도 있어요. 로세 동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의 어떤 그 고고학적 후보지도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와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쭉 오다 보면 이제 케락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케락을 보고 다시 와서 아르논 골짜기 건너서 이렇게 해서 암만으로 오는 이런 루트를 해서 요단강 계곡지도를 보는 이 지형이나 아니면은 성경 사건을 이해하는 그런 성지답사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떤 성지답사나 이런 그 성경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라 저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요르단을 갔다 1월 달에 갔다 왔죠. 1월 달에 갔다 오고 올해 1월 달 2020년 1월 달에 갔다 온 다음에 지금 한 번도 못 갔어요. 4월 달에도 갔다 와야 되고 좀 7월이기 때문에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하여튼간 이런 성경의 땅을 이해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형태나 모양이나 그리고 그 어떤 메마른 모습 그 다음에 비가 올 때의 모습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자, 보스라의 위치를 갖다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크게 찍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어디냐면 이렇게 낭떠러지죠. 낭떠러지고 한쪽만 방어할 수 있게끔 여기로만 들어올 때 여기만 방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주로 이제 요새를 만들어 놓고 머무는 이 에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그 아직 전혀 발굴을 안 해놨죠. 보스라 위치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보스라의 말씀을 갖다 몇 구절 한번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기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이 있음이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스라에 대한 예언들 이런 이사야 예언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구절도 있죠. 이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르시 이제 우리 본문 들어가서 이제 할 때는 본문 설명할 때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지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 지리적 이해가 왜 필요한가를 갖다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돔에서 오는 자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에돔이잖아요. 에돔의 대명사는 뭐냐면 불다는 얘기죠. 불다. 그러니까 에돔의 별명이 불금이잖아요. 불금. 그런데 이 에돔 산지 자체가 이 그 붉은 삶 형식의 어떤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돔 자체의 지형이 이제 붉은 계통의 이제 그런 어떤 그 형국이 많기 때문에 이 붉은색에 해당하는 거, 피도 붉은색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붉은 옷 이런 형태가 이제 에돔이나 보스라의 어떤 등장할 때 같이 이렇게 오버레벨에서 나오는 그런 붉은 계통의 것이 나오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을 갖다가 풀 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배경적인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줍거리가 될 거다. 이거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지만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시긴 도로 사용하셨지만 남유다가 망할 때에 그 주변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황폐하게 만들겠다 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라가 이제 또 이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에돔 용사의 마음을 진통하는 뭐 여인과 같이 되리라 해서 보스라 위에 또 이제 뭐 이렇게 독수리가 나오고 날개를 펴고 하는 그런 형국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할 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땅이 이렇게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매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겠네요. 여기 이제 야르묵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복 계곡이 있고 여기 아르논 계곡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레 시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을 분열한 곳이 돼요.
아모스가 가서 외치죠.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칩니다. 처음에 뭐예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바산 골란 쪽에 있었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1장 아모스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너 건너가 가지고 여기 블레셋의 가사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너희를 갖다 하나님께 멸망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올라와서 두로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멸망시키겠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와서 에돔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멸망시키겠다.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아리라. 이게 이제 아모스 1장 12절에 여기 이제 에돔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그 다음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그 다음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께 징계하시겠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모스 1장과 2장의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장부터 9장까지는 다 북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보스라 에돔에 대한 설명이 나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그 상황 속에 그 주변 지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단 동편 산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야르무 계곡, 그 다음에 야복가 계곡, 그 다음에 아르논 계곡, 그 다음에 세레시네 이렇게 나눠졌을 때 세레시네 밑에가 에돔, 그 다음에 아르논과 세레시네 사이 여기가 모압 산지, 그렇죠?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암몬이 있었던 곳이 이제 길르앗 산지, 그 다음에 바산, 골란, 그리고 그 위쪽이 이제 그 다메섹이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수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어디야 페트라 갔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왕의들을 타고서 들어온다 그랬는데요. 오다 보면 타필라라는 지역 지나서 이제 보스라를 갖다 한번 조망을 해요. 이제 여기서 조망을 하고 내려오면 여기 전망대, 아라바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쫙 해서 이 남부 사이도 보고 아라마도 한번 쫙 전망을 하고 멀리 찐광야의 모습도 전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소아를 갖다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루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전망대에서 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런 식에서 산지에서 이제 이렇게 에돔의 서쪽이죠. 에돔의 서쪽 끝 산지에서 이제 아라바, 여기 아라바가 요단강 때 아라바 밑에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 건너편이 이제 유대의 그 남쪽 네겝이 시작하는 찐 광야, 또는 그 넘어가 바란 광야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여매가 살짝 남쪽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가면은 또 이제 이 요단강 계곡지대가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딱 내려가면 요단강 계곡지대로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 딱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이쪽 내려와서 이렇게 북쪽으로 잘 타고 올라오면 이제 소알 지역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 소알 지역의 이 계곡들 이런 계곡들이 세렛 계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빈 상태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우리 오늘 요단 동편 산지를 했는데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매가 이렇게 있다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요단강이 있고 그다음에 헬몬산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갈릴리 바다 밑으로 이렇게 살짝 흘러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야르묵 계곡,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야르묵 계곡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르논 계곡이 여매의 중간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암몬성에서 발행한 이 강이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간 야복강이 있다. 그리고 세레시네가 이 여매의 남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이렇게 이제 아라바의 뭐예요? 계곡지대가 되겠죠. 계곡지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가 이렇게 이제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곡은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야르묵 계곡, 그렇죠? 요게 이제 야복 계곡, 그 다음에 아르논 계곡, 세렛 계곡인데 지형을 보신다면 여기는 바산 또는 뭐 골란, 고원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은 길르앗이긴 한데 길르앗 북부 또는 상부 길르앗, 여기는 길르앗 남부, 내는 길르앗 하부. 그 다음에 아르논 계곡과 세레시네사 여기는 모압 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에돔 산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좀 하시게 좀 옆에 4편까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산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계곡이 있고요. 사마리아 산지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대 산지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유대 산지. 그리고 이제 이 밑에가 이제 네겝이다. 네겝이라고 얘기했고 해안 평야지대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블레셋 평야하고 요 사이의 땅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셰펠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땅에 등장하는 어떤 지형의 요소들은 이제 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걸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제 지리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경 사건을 설명하더라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그 사건들을 할 때 지리적인 요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 헬몬산이죠. 그리고 이제 바산골란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좀 내려오면 이제 여기 이제 야르묵 계곡이 보이네요. 그렇죠? 야르묵 계곡이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게 보이고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골짜기에서 여기 이제 야복 계곡이 되겠죠. 야복 계곡. 그리고 이제 더 내려오면 여매가 보이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르논 골짜기가 아니고 더 내려가면 중간에 이 아르논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논 골짜기를 기생할 때 여기 하류 쪽에는 길이 있는 게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이 중류 쪽에 이렇게 왕의 대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야복계곡도 마찬가지겠죠. 야복계곡도 이 여기가 야복계곡은 그렇게 좀 그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그 야곱이 왔던 이 길이 이제 그 여기 분이엘하고 마하나임까지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봤을 때 내려오는 길이 있었고 숲구도 내려가는 길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그 깊이가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르논 계곡은 이제 중류 위쪽으로 해서 건너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계곡이 이 요단 계곡지대로 여매로 들어가는 마지막 계곡이 세례시내가 있었다. 이 세례시내도 이 남쪽 그 하류 쪽은 깊어서 안 되고요. 중류 쪽으로 이렇게 고대의 왕의 대로가 있었다. 여기가 이제 왕의 대로, 이 파란색이 이제 왕의 대로잖아요. 왕의 대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로는 뭐예요? 이제 그 에돔 산지죠. 에돔 산지의 모습이고 여기가 보스라입니다. 여기가. 여기 셀라고 이게 보스라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스라는 이제 그 정치적인 수도라고 보고요. 셀라는 이제 종교적인 수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간 두 도시 셀라와 그 보스라의 모습이고 또 페트라를 갖다 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트라가 셀라가 될 수는 없어요. 페트라는 주전 4세기 정도부터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고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페트라 자체를 갖다가 셀라를 볼 수는 없죠. 페트라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페트라는 여기가 이제 페트라죠. 페트라.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쭉 타고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에시온 개별로 내려갈 수 있죠.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밑으로 딱 해서 보시면 에시온 개별로 해서 여기가 요단강 계곡지대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에시온 개별이 이렇게 있는 이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에시온 개별이죠. 그래서 에시온 개별에서 이 산지 쪽으로 이렇게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와서 가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길이 보여서 에돔 산지를 갖다가 이렇게 쭉 지나가서 쭉 지나가게 됐죠. 지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보면 이제 페트라 이제 앞쪽을 이렇게 지나가서 산지로 이렇게 가죠. 가다가 보면 세례시내를 이제 먼저 건너가야 되게 더 가야 세례시내요.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세례시내가 죠. 이게 세례시내를 이렇게 해서 건너가게 되고 여기 이제 세례시내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너가서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간 거죠. 모압 땅으로 가다 보면 다시 또 이제 길 하레셋, 길 모압이라는 그 모압의 수도가 나오고 또 이제 쭉 더 올라가면 계속 타고 올라가면 길라 산지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길라 모압 산지를 가다 보면 아르논 골짜기를 이제 중류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이제 요 올라온 장소가 디본입니다. 디본. 그래서 여기 디본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쟁하는 장소고요. 쭉 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쪽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메드바가 나오고 메드바 위쪽에 오면 헤스본이 나오죠. 그래서 헤스본왕 시온이
여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이 땅을 장악했던 거고요. 쭉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길르앗 라몬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여기는 뭐냐면 라빠 암몬이에요. 암몬성이 나오고 암몬성을 더 지나서 이제 쭉 올라가면 더 올라가다 보면 길르앗이 나와야죠. 예. 길르앗이 에드레이가 나왔네요. 길르앗은 더 밑일 텐데 그럼 여긴가요? 예, 길르앗. 그래서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에드레이가 나오고 올라가면 이제 바산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더 올라가면 이제 이게 이제 다메섹까지 연결되는. 여기가 이제 다메섹입니다. 예, 예, 다메섹. 다메섹까지 이제 그 올라가는 왕의 대례 모습까지 예, 봤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산지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더 세세하게 또 지역별로 할 때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야르묵 계곡, 그 다음에 야복 계곡, 야복 계곡 보이죠? 그 다음에 아르논 계곡,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세렛 계곡. 그래서 맨 밑에 에돔 산지, 그 다음에 모압 산지, 그 다음에 길르앗 산지, 남부 북부가 있다. 그리고 위쪽에 바산 골란이 있다. 예, 감사합니다.